뭐 해? 집 근처야. 일단 나와. 밥이나 한잔해. 언제부터 이곳에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등장한 걸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미국 그 남부 딥사우스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는 노예가 해방된 남북 전쟁이 끝난 1865년 이후입니다. 1865년에 이제 4년 동안 남북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게 끝난 미국의 남부와 북부는 이제 연방 헌법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연방 헌법 13조, 14조, 15조를 새로 이제 그 연방 헌법에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3조가 미국 땅에는 헌법의 기초에서 노예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한 게 이제 수정헌법 13조가 되겠습니다. 미국 남부에 살던 노예들 뭐 약 4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된 또 다른 연방 헌법 수정안인 이제 14조에 의해서 그렇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리고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수정헌법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헌법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모습들이 보이곤 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저기 앞에 흑인 남자가 서 있는 걸? 백인 남자랑? 지금 설교하시는 뭐 묶고 있어요. 예, 기둥 아래 팔이 묶인 채 서 있는 흑인이에요. 여기 하단에 영어로 되어 있는 문구가 있는데 이 그림을 설명하는 모모 씨가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lling a freed man to pay his fine at Monticello, Florida. 자, 통역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마디로 당시에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흑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 불법인데?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폐지됐는데 저런 행위는 불법 행위잖아요. 근데 법적 논리로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법의 구멍을 빠져나갈 수 있나요? 법의 구멍을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법에 빈틈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빈틈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수정헌법 13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제 노예 제도를 미국에서 철폐를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서 수감된 사람들은 예외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럼 막 범죄자로 몰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남부에 살던 백인들은 작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을 마구 감옥에 넣게 되는 거죠. 감옥에 넣으면은 백인들은 예전처럼 흑인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 이게 노예제가 폐지됐어도 약간 흑인들을 편법으로 그냥 이렇게 차별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축적이 되어서 남부 백인들은 흑인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백인 우월주의가 퍼져나가게 되는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서부터 이제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이제 일거에 남부 지역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군지는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 복장 뭐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나오지만 저 복장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쿠클럭스 클랜 KKK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잘 알려진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남북 전쟁 직후에 그 남북은 이제 참전 용사였던 한 6명의 백인들이 머리에 가면, 두건 이런 걸 쓴 복장으로 이제 모였던 사교 모임 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것이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진화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사실 그 백인 우월주의 단체 딱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KKK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백인이 사회 정치적으로 우월하다. 그러니까 흑인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입증을 하려면 흑인들을 철저하게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의 여러 주들, 뭐 테네시, 알라바마, 조지아, 미시시피 이런 데에서 이제 벌어졌고, 뭐 흑인 폭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들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점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수천 명대의 그런 규모의 멤버를 갖는 그런 조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백인 우월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1870년 이제 미국 연방 정부가 헌법을 개정을 해서 흑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권리를 보장을 해주게 되었어요. 수정헌법 제15조.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 예속 상태를 이유로 미국 또는 어떤 주에 의해서도 부정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무슨 내용일까요? 아, 이거 투표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 노예였던 지금 자유인이 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만 그동안 투표를 해왔는데 갑자기 다 같이 투표를 한다고 이러면서 반발할 수가. 그게 사실은 이제 KKK와 같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가장 저항을 했던 부분이죠. 1860년 그 인구조사, 그러니까 남북전쟁 직전의 인구조사를 보면은 전체 미국의 땅에 살고 있는 흑인 중에 95%가 이제 남부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줘서 흑인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흑인들에게 유리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당선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남부에 있는 모든 정치력을 백인들이 흑인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라든가 기세는 점점 등등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헌법에 저렇게 명시가 됐으니까 뭐 백인들이 투표권을 막지는 못하겠네요, 흑인들한테. 못 가게 해야죠. 그렇지. 가장 쉬운 방법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투표를 못하게 하는 거죠. 투표 장소 앞에서 막든지 뭐 못 들어가게. 그렇죠. 그래서 KKK와 같은 그런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은 이제 선거날 흑인들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이제 취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흑인 집에 가서 백인 우월주의 단체 멤버가 흑인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한번 좀 재연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씨 보여드릴게요. 죽을 준비 됐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당신한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엎드려서 기도나 하시오. 당신 누구한테 투표했지? 그러니까 이때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쏘는 거죠. 그 나무에 묶어서 쏘든 때리든. 때리든 그런 이제 뭐 채찍질을 하든 뭐 아니면 뭐 총을 쏘든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870년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를 하나를 보면 이제 한 마을에서 이제 KKK 이제 단원들이 이제 선거 전에 정치인이었던 흑인을 이제 총으로 쏘기도 했고, 이제 백인의 권리를 대변하지 않는 당, 즉 공화당을 지지하는 흑인들은 KKK단의 주요 표적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흑인의 정치 참여를 위협하고 이제 본보기를 보여서 이제 투표권을 잘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KKK단을 비롯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의 그런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모 씨가 알고 있는 그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그 흑인들 투표 못하게 하려고 한 게 또 있다면서요? 그때 흑인들에게 투표해달라고 하거나 성향이 다른 당에 있는 일하는 백인들을 그 목을 줄로 매고 나무에 묶었대요. 그러니까 백인들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들의 집을 데운 후 흑인에게 투표를 바라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벌을 보통 받지 않았습니다. 예. 와. 이렇게 별다른 제재 없이 KKK를 비롯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이제 수많은 이제 집단이 다시 그 딥사우스를 중심으로 탄생을 합니다. 1867년에는 그 루이지애나에 이제 백동백 기사단이라는 게 생기고, 1874년에는 화이트 리그라는 그런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미시시피 주에서는 레드 셔츠라는 그런 단체도 생기는데 모두 백인 우월주의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동백 기사단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비밀 유지가 상당히 비밀 조직이니까. 동백기사단 하니까 왠지 뭐 한국스러운데? 그렇죠. 예. 번역을 그렇게 해서 백동백 기사단의 회원이 되려면 누구든 최소 일주일에 거친 투표를 이제 거쳐야 되고, 그리고 면접까지 이제 치러야 되는
예,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백동백 기사단 그리고 이제 KKK 단의 단원들은 서로 이제 협력도 해가면서 흑인들을 살해하고 린치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흑인들에게 정치 참여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세상이 변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잡아서 감옥 가야 돼. 이처럼 법적으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던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은 흑인 학살을 계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학살의 정도와 빈도가 남부 전역에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흑인 학살을 마치 유희, 장난, 거기에 참여했던 것을 자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라이. 게다가 흑인에게 가해지는 폭행과 살해 현장 사진은 기념을 위해서 이것으로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기념? 당시 흑인 학살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엽서로 만들어서 엽서요? 예,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요? 보내는 거죠. 편지처럼? 엽서? 예. 그래서 이제 끔찍한 사건 현장 사진과 함께 기념품으로 이제 남아 돌아다녔으니까 있겠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겠네요. 예,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깐 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와. 잠깐 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실제 있었던 그 린치 사건의 사진 뒷면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기입을 한 건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젯밤 우리가 했던 바비큐 파티 사진입니다. 사진 왼쪽에 X표한 것이 접니다. 당신의 아들 조. 아니 인간이에요? 저게? 와. 아니, 저걸 저거는- 자랑이라고 보냈다고요? 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엽서 속 인물은 이제 제시 워싱턴이라는 흑인이었는데 이제 그가 일하던 이제 농장 여주인이 이제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해서 죽은 채로 이제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이제 백인 남성이 저 사람을 이제 범인으로 지목을 한 거고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마구잡이로 이제 폭행을 가해서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린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뭐 그냥 살인이네요. 맞습니다. 당시 연구기관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1882년서부터 1968년까지 이제 약 3,500명 정도의 흑인을 포함을 해서 이제 흑인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던 백인들까지 포함하면 한 4,700명 정도가 이제 이런 식의 린치를 당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제 남부 지역에는 이런 식의 린치가 횡행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씨 거의 뭐 집단 광기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저도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요. 백인들은 이제 이 현장을 보려고 여행까지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이제 뭐 구경을 시켜야 된다. 우리는 이런 거 해도 된다는 이상한 상상을 보여주려고 아이들을 주로 데리고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뭐 린치에 대한 엄청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요. 빌리 홀리데이라는 재즈분이 있는데 그분이 Strange Fruit이라는 노래를 발매했어요, 이 당시에. Southern trees bear strange fruit, blood on the leaves and blood at the root, black bodies swinging in the southern breeze. 실제로적으로 이 사태를 말하는 거죠. 이 얘기구나. 네,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였습니다. 이거 무슨 상상할 수가 없는 세상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일상생활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공고화시킬 수 있는 법
법까지 만들어집니다. 흑인 차별적인 법들을 주 차원에서 남부주를 중심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짐 크로우 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통칭을 합니다. 코미디 뮤지컬 같은 데에서 이제 백인 배우가 이제 연기한 어떤 멍청한 흑인 캐릭터가 짐 크로우인데 그럼 이제 짐 크로우 법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보기 위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입구가 따로 분리된 영화관입니다. 그래서 백인은 1층으로 들어가고 흑인은 계단 올라가서 들어가라. 에? 이 사진도 이제 백인 식수대랑 흑인 식수대를 나눠 놓고 그리고 이제 백인 식수대보다 흑인 식수대가 현저하게 작죠. 와. 아니, 너무 모욕적이에요. 진짜 인간 모욕이야. 화장실까지. 그리고 이제 화장실 입구인데요. 이제 백인 여성, 백인 남성 전용이 있고 흑인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놔서 이제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화나. 지금 보시고 계신 이런 이제 분리, 흑백 분리를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은 남북전쟁 이후 제정된 수정헌법 중에서 14조, 거기에 자유인이 된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그 흑인들은 동등하게 대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1896년에 클래시 대 퍼거슨이라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나오는데 거기서 연방대법관들이 수정헌법 14조의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 조항을 엄청나게 창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분리평등 원칙이라는 거예요. Separate but equal doctrine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되 동등하게 대한 것은 수정헌법 14조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런 창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림 보시면 흑인들이 영화 못 봐? 보잖아. 흑인들이 물 못 마셔? 마시잖아. 다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흑인과 백인이 따로 쓸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인이 사용하는 시설이 흑인이 사용하는 시설보다는 질적으로 훨씬 나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동등한 서비스야. 그래서 분리하되 평등하다라는 말로 포장된 이런 이제 짐 크로우 법들을 통해서 이제 남부 백인들은 이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흑인들이 그럼 이렇게 분리된 상황에서 나는 이거 안 따르겠다라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주법 위반이고 2차적으로는 당시 횡행했던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 이때 흑인들은 뭐 아무 저항도 할 수 없고 뭐 아무것도 뭐 행동도 뭐 못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때 흑인들은 사실상 뭐 법을 지키면서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이제 잘 묘사하는 책이 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모모 씨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The South's finest and one of America's best motels for colored, garages and rear.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이게? 흑인을 위한 시설을 설명해주는? 예, 그렇죠. 당시 그린북? 뭐 이런 거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이게 말씀하신 그린북이라는 게 이제 남부를 처음 간 흑인이 흑인만 갈 수 있는 숙박 시설들을 찾지 못해서 헤맬까 봐 만든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1936년 뭐 우체국의 집배원이 이제 편지를 배달하면서 이제 차별 없는 숙소, 식당, 주유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갖고 이제 배달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1960년대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돼 갖고 그게 그린북이 된 통용이 거군요. 되는 게 이제 그린북이죠. 그래서 이제 남부에서 흑인 차별을 하는 주 차원의 법들이 공식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그게 이제 60년대 뭐 70년대 이때인데 10,000권 넘게 이제 이 책은 팔렸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예. 지침서네요.